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교육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녀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외동이신가요? 자, 아이가 외동인 경우에는 사실 교육비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수입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내 아이의 교육비에 좀 고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 남는 여유분을 가지고 노후 대비도 하고, 또 남는 그 부분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문화여가 생활, 또 남은 부분을 가지고 대출도 갚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런 비용으로 쓰기도 하죠. 자, 근데 아이가 여럿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나 셋인 경우에는 교육비 얘기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가 여럿이고 금액은 한정적인데 시키고 싶은 거는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골고루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전 과목 골고루 사교육을 다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있거나 셋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죠? 그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가 없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둘째도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있죠. 몇 살이죠? 6살. 둘째가 5살까지는요, 그래도 그럭저럭 버틸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린이집을 가도 되고, 유치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글이나 뭐 첫째 때처럼 우리가 뭐 몬테소리, 프레벨 이런 거 많이 안 시키잖아요. 어느 기간 하나만 잘 다녀도 됐다면 6살 이후부터는 학습지도 왠지 하나 해야 할 것 같고,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미술도 해야 될 것 같고, 큰아이는 다 해줬는데 둘째는 다 못해준다는 그런 미안함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셋째가 있는 경우는 어때요? 더 하죠. 거기서 또 더 줄여야 합니다. 근데 줄이기가 어디 쉽나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시킬 수는 없고, 이 아이가 만약에 2명이다 3명이다 했을 때 누구 하나를 뭐 100% 만족하게 다 풀케어를 하면서 다 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이 낳기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동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둘, 셋을 키우냐. 아이들 키우는 양육비 플러스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쵸?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생각보다 제 주변에 외동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둘째나 셋째 친구도 잘하는 경우 많지만, 이상하게 제 주변에 사실 외동이 많긴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조사하고 싶어요. 외동 아이들이 그거 공부 잘하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 지금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인풋을 해주는 만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좀 커가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냐, 질 높은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초등까지는 어때요? 내가 무엇을 인풋을 받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냐? 들어서 이해한 능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잘하는 것들이 초등 아이들 같아요. 물론 사춘기 지나면 차이는 있습니다. 이 교육비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쓰고 보자. 모자르면 식비를 아끼면 되지 뭐. 식비 아낀다고 교육비가 다 채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식비를 줄인다고 해서 내 아이에게 또 그 교육을 가지고 시킨다고 해서 과연 효과적일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의 규모를 좀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비를 뭐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전 사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교육의 주범은 어느 과목일까요? 영어라고 생각하시죠? 전혀요. 제가 보기엔 수학입니다. 수학은 사교육의 전 주범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학을 몇 살부터 시작할까요? 빠르면 4살. 그 전에도 하네요. 2살, 3살 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공부를 많이 시키는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세에는 수학의 어떤 기초 개념을 시작하기도 하죠. 근데 그 개념을 익히는데 5세 아이가 6개월이면 배울 거를 4세 아이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더 오랜 시간 걸리죠. 그런데 차이는 뭘까요? 그만큼 개념을 빨리 배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5세가 되었을 때에는 5세부터 수학을 한 친구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다.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는 반박은 못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다고 하는 전제 하에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뭐 빨리빨리 시키면 시켜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과목별로 교육의 적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육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마다 어느 시기에 어떤 과목을 집중할지 계획표를 작성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계획표는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25살까지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학 가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직전까지, 그쵸?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년 정도를 아이에게 교육비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그 시기가 언제 투자를 할 것인지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교육의 선택은요, 혼자 결정하시면 굉장히 흔들려요. 근데 부부가 함께 생각하고 선택하고 하면요, 조금 힘도 덜 들고요. 그리고 교육비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 대부분 그래요. 엄마들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남편분들은 그래요. 야, 그걸 지금 왜 하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나중에 해도 돼. 근데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 두 부부가 저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아이들 이제 교육시키고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과 그래도 의논을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아니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대안은 대부분 거의 그런 게 나와요. 엄마표 하자, 아빠표 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가 여럿일 경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나이를 쭉 적어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큰애가 만약에 3학년이다. 그러면 10살부터 이제 한 19살까지를 숫자를 쭉 적고, 뭐 둘째가 7살이다. 그러면 7세부터 또 10년간 나이를 쭉 적고요. 어느 시기에 무슨 교육을 할 건지, 그리고 예상 교육비는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이별로, 연령별로 필요한 교육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모든 과목을 다 할 수 없어요.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이가 1학년인데 어떤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학원을 몇 개 다녀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은 몇 개를 다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쵸? 엄마가 직장맘이어서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많은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엄마가 또 욕심이 많아서 사교육을 이것저것 시키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엄마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그쵸? 이건 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세 과목만 딱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뭐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어떤 과목을 얼마 정도를 지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세부 계획도 세우시면 되게 좋겠죠. 항상 공부의 비중을 첫째에다가 많이 두진 마세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첫째를 많이 시킨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아이를 시켜야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마다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수영을 잘해.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해.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해. 그러면은 우리가 사교육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보통은 아이가 부족한 과목을 보충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특히 저학년 때, 초등 고학년 때는요, 즉 초등 학년기에는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오히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더 즐겁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죠?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과목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잘하는 것들, 그런 거를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각자 시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음은 다 해주고 싶어, 그쵸?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린 다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학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하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지금 저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수학도 하고 싶고요, 과학도 하고 싶고요, 피아노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욕심이 많은 아이들, 기본적으로 다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어떤 과목이 지금 현재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가정 형편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다른 과목을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떤 과목을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걸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경제적인 교육까지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 때문에 고민 많으신 거 저도 압니다. 저 역시도 고민됩니다. 첫째, 둘째가 있고요. 또 모르죠. 셋째가 생길 수도. 어쨌든 교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내가 다 못해준다고 해서 아이가 못하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안타깝거든요. 다 못해주는 그 마음이 안타깝지만, 참 신기하게도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못해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필요시에는 뭐 문화센터나 방과 후 학교 이용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학원이 아니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엄마표가 힘에 붙일 때가 와요. 이게 아이가 물어봐도 잘 모르겠고, 찾아서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설명이 어렵다.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교육비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과목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요,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제 입시를 준비할 시즌이 되면 그때는 아마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좀 교육비를 아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비 조금 줄여봅시다. 줄여보시고 아이들한테 다 못해준다고 너무 미안해 하지도 마시고요. 엄마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요. 필요시 선생님의 도움도 받으시고요. 또 아이가 가장 잘하는 과목은 어떻게 하죠? 그 과목만큼은 전문가의 힘을 이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